장을 보기 위해 시장으로 나선 오키. 아들의 가게 앞을 지나가다 문이 닫혀 있는 걸 보고 멈춰 섭니다. 문 앞에 휴무라고 적힌 종이가 붙어 있습니다. 그때 지나가는 사람들의 대화가 들려옵니다. 이번에도 여행 갔다나 봐. 매년 이맘때쯤이면 가게 문 닫고 친정 가잖아. 맞아. 은진 씨가 강아지 생일이라면서 꼭 그때 휴가 내더라고. 오키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가만히 문을 바라보다가 휴대전화를 꺼내어 진수에게 전화를 거는데요. 엄마, 또 전화했네. 진수야, 너 지금 어디니? 나? 가게에서 일하는 중이지. 그래. 근데 가게 문은 닫혀 있더라. 엄마가 혹시 네가 아픈가 싶어서 걱정했는데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러더라. 매년 이맘때쯤이면 친정 가서 강아지 생일 챙긴다고. 아니, 그게 아니라 강아지 생일 챙기느라 네 아빠 기일은 거짓말하면서까지 지금까지 안 온 거였어? 안녕하세요. 빛나는 삶의 기록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한 어머니가 가족을 위해 평생을 희생하다가 결국 자신을 찾고 홀로 서기를 결심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머니는 자식에게 기대하고 실망하고 다시 기대하기를 반복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아들에게 의지하지 않기로 결심하는 순간 그녀의 삶은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과연 그녀는 어떻게 변화할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키는 조용히 부엌에서 손을 놀리고 있었습니다. 제사상에 올릴 전을 부치며 익숙한 동작으로 기름을 두르고 반죽을 한 국자 떠올렸습니다. 여보, 올해도 나 혼자 준비 안 해. 조용한 부엌에 그녀의 혼잣말이 맴돌았습니다. 그래도 당신 좋아하던 갈치조림은 빠뜨리지 않았어. 당신 없어진 지 벌써 6년이 지났네. 시간이 참 빠르다. 남편이 떠난 후 해마다 남편의 기일이 다가오면 진수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처음 몇 해는 꼭 오겠다고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바쁘다는 이유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바쁜 게 좋은 거지. 아들 장사 잘 된다고 생각해야지. 그렇게 애써 자신을 다독이며 제사상 준비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해마다 혼자 차리는 이 상이 점점 쓸쓸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진수도 애가 둘이 되고 보니 더 정신없겠지. 은진이도 사업하는 사람이라 바쁠 거고. 그래. 어쩔 수 없지. 하지만 한 번쯤은 와도 좋을 텐데. 그렇게 마음속으로만 아쉬움을 삼키면서도 그녀는 또다시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모든 음식을 차려놓고 잠시 숨을 돌렸습니다. 눈길은 저절로 거실에 놓인 남편의 사진으로 향했습니다. 여보, 당신도 좀 서운하시지? 진수 녀석이 어릴 때는 그렇게 당신을 따라다녔는데 이젠 자기 가정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모양이야. 사진 속 남편은 언제나처럼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당신이라도 곁에 있으면 좀 덜 서운할 텐데. 나만 혼자 남겨졌네. 오키는 조용히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번에도 못 온다고 하면 이제 그냥 연락하지 말까. 그래도 엄마인데 먼저 연락을 끊는 게 맞나. 갈등하던 끝에 결국 옆에 놓인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올해는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신호음이 두어 번 울리더니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웬일이야? 진수야, 내일이 네 아빠 기일이잖아. 혹시 올 수 있겠니?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 순간 오키는 그 짧은 침묵이 모든 답을 말해주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엄마, 내일 가게에 일이 있어서 못 가. 미안해.
그래 바쁘면 어쩔 수 없지. 장사가 잘 되나 보구나. 응. 요즘 좀 정신이 없어서. 그렇구나. 알겠다.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실망하는 것도 지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입안은 쓰고 가슴 한편이 허전했습니다. 이제는 바쁘다는 변명조차 듣기 힘들었습니다. 그저 못 온다는 통보뿐이었습니다. 엄마, 다음에 시간 나면 한번 들릴게. 그래. 그러렴. 통화가 끝나고도 한참 동안 휴대전화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언제가 다음일까? 이번에도 또 몇 년은 지나야 한번 얼굴을 보려나? 손에 힘이 빠져 천천히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제사상에 올려진 음식들이 하나하나 정성껏 차려졌건만 결국 이 상 앞에서 남편을 기억하는 사람은 오직 그녀뿐이었습니다. 여보, 올해도 역시 우리 둘뿐이네.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텅 빈 집 안에는 오직 초 한 자루만이 조용히 타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오키는 제사 음식을 다 차려놓고도 쉽게 자리에 앉지 못했습니다. 오랜만에 정성껏 준비했지만 막상 혼자 먹을 생각을 하니 입맛이 뚝 떨어졌습니다. 이대로 집에만 있으면 괜히 더 서운해질 텐데 바람이라도 쐬고 오자. 괜스레 기운을 내보려는 듯 장바구니를 챙겼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며칠간 반찬 걱정을 덜기 위해 시장에 다녀오는 것도 좋을 것 같았습니다. 천천히 길을 걷다 보니 익숙한 거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진수의 가게가 있는 거리였습니다. 어차피 지나가는 길인데 가게에 사람이 많나 한번 볼까? 아들이 일하느라 못 온다고 했으니 얼마나 바쁜지라도 보고 싶었습니다. 혹시라도 은진이라도 가게에 있으면 얼굴 보고 간단한 안부라도 나눌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게 앞에 도착하자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오키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오늘 장사 안 하나? 혹시 잘못 본 건가 싶어 문 앞까지 가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가게 문에 붙은 안내문을 발견했습니다. 휴무, 눈을 몇 번이나 깜빡였지만 글자는 변함없이 그대로였습니다. 가게 일이 바빠서 못 온다고 했는데 휴무라고?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아무리 장사가 잘 된다 해도 기일에 가게를 지켜야 해서 못 온다고 했는데 가게 문이 닫혀 있다니. 몸이 안 좋아서 쉬는 걸까? 아니면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나? 이유를 알 수 없어 불안한 마음이 들려는 찰나 뒤에서 사람들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도 여행 갔다나 봐. 매년 이맘때쯤이면 가게 문 닫고 친정 가잖아. 맞아. 은진 씨가 강아지 생일이라면서 꼭 그때 휴가 내더라고. 오키의 발걸음이 그 자리에 멈췄습니다. 뭐라고? 잘못 들은 것이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방금 그들이 한 말은 너무도 명확했습니다. 강아지 생일?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아들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엄마, 내일 가게 일이 있어서 못 가. 미안해. 그 목소리는 너무나도 태연했고 단호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물어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거짓말이었다고? 진수는 가게 일이 바빠서 못 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은진이 친정집 강아지 생일을 챙기기 위해 휴무를 내고 여행을 간 것이었습니다. 그제야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이맘때마다 안 온 거였구나. 처음 몇 해 동안은 바쁘다는 이유를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분명해졌습니다. 그동안 진수가 오지 않은 이유는 가게 때문이 아니라 강아지 때문이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장바구니가 힘없이 축 내려앉았습니다. 오키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마음속 깊이 서운함을 느꼈던 적은 많았지만 이렇게까지 속이 쓰린 적은 없었습니다. 강아지 생일 챙기느라 아빠 재산은 뒷전이었던 거야? 가슴 깊이 뻐근한 감정이 차올랐습니다. 분노라기보다는 허탈함이 더 컸습니다. 아니야. 내가 괜한 오해를 하는 걸 수도 있지. 어쩌면 다른 이유가 있을지도 몰라. 하지만 아무리 애써 부정하려 해도 눈앞에 현실이 모든 것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진수를 이해하려 했던 시간들이 무색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오키는 한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장바구니는 힘없이 내려앉았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강아지 생일 때문에 길을 안 왔다고?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바쁘다는 이유로 오지 못한다는 말조차 씁쓸했는데 이제는 그 말마저도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 혹시라도 오해일 수도 있지. 직접 확인해 보자. 오키는 조심스럽게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전화 버튼을 누르는 손끝이 떨렸습니다. 신호음이 두어 번 울리고 이내 진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또 전화했네. 오키는 조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진수야, 너 지금 어디 있니? 나 진수의 목소리가 살짝 머뭇거렸습니다. 가게에서 일하는 중이지. 그 순간 오키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거짓말이구나. 가게가 닫혀 있다는 걸 두 눈으로 확인했는데 여전히 진수는 태연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게에서 일한다고? 응. 엄마. 왜? 오키는 한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너희 가게 오늘 쉬는 날이더라. 진수는 순간 말문이 막힌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키는 더 차분한 목소리로 다시 물었습니다. 너가 그랬잖아. 가게가 바빠서 못 간다고. 그런데 가게 문은 굳게 닫혀 있더라. 나는 혹시 네가 아픈가 싶어서 걱정했지. 진수는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가게 앞에서 지나가는 사람들 얘기를 들었어. 너희가 매년 이맘때쯤이면 친정 간다고 하더라. 강아지 생일이라면서. 진수는 그제야 황급히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엄마. 그게 그러니까. 진수야. 오키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빠 기일보다 강아지 생일이 더 중요했니? 진수는 순간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습니다. 엄마. 그게 그 강아지가 은진이 친정에서 키우던 거잖아.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랐고 가족 같은 존재라서. 오키는 조용히 되물었습니다. 그래서? 응. 그래서 그 강아지가 가족 같은 존재라서 아빠 기일을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외면한 거야? 진수는 더듬거렸습니다. 아니, 엄마. 그런 뜻이 아니고 그냥 요즘 다들 제사 잘 안 챙기잖아. 시대가 바뀌었어. 아빠도 이해하실 거야. 오키는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시대가 바뀌었다고? 그래서 제사는 안 중요하고 강아지 생일은 중요하다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진수는 황급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냥 은진이 어릴 때부터 키운 강아지라서 정이 많이 들었어. 거의 동생 같은 존재였다고. 그 말에 오키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동생 같은 존재? 응. 그러니까 은진이한테는 진짜 가족이나 다름없다니까. 오키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진수야, 그럼 너한테 아빠는 뭐였니? 진수는 말이 없었습니다. 너한테 아빠는 강아지만도 못한 존재였어? 엄마, 왜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해? 진수는 황급히 변명했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행사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는 거야. 아빠도 이런 걸 바라진 않으셨을 거잖아. 오키는 한참을 조용히 있다가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럼 나도 이제 형식적인 것들은 그만해야겠다. 진수는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는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오키는 전보다 훨씬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2호점 개업한다고 나한테 지원금 부탁했었지? 진수는 순간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엄마, 그건 그거랑 이건 좀 다르지 않나? 그거 취소할게. 진수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엄마, 장난이지? 갑자기 무슨 소리야? 장난 아니야. 너도 네 가족이 중요하다며. 나는 내 가족이었던 아빠를 지키려고 했을 뿐이야. 그런데 너희 가족은 나랑 생각이 다르더라. 진수는 급하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 진짜 왜 이래? 지원금은 이미 다 얘기 끝났잖아. 너 말대로야. 진수야. 시대가 바뀌었어. 내가 너희 장사 도와주는 것도 이제는 시대에 맞지 않겠지. 진수는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잠깐만. 화 풀고 다시 얘기하자. 그거 내 사업에 엄청 중요한 거라고. 너한테 아빠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나도 이제 너희 장사가 중요하지 않아. 진수는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엄마, 그러지 마. 나 정말 준비 다 끝냈단 말이야. 나도 다 끝냈어. 진수야, 너한테 기대하는 것도 실망하는 것도 이제 다 끝냈어. 그 말을 마지막으로 오키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놓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속이 시원할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진수에게 기대하지 않겠다. 오키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집 안은 더없이 조용했고 그녀는 처음으로 진짜 혼자가 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진수가 결혼하기 전까지만 해도 길마다 찾아와 절을 하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비록 형식적일지라도 그는 아버지의 기일을 챙기려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기일 자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태도로 변해 있었습니다. 내가 진수를 이렇게 키운 건 아닌데 한숨이 저절로 새어 나왔습니다. 손에 힘이 빠져 무릎 위에 올려둔 손바닥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오랜 세월 남편과 아들을 위해 살아왔던 손. 이제는 아무도 잡아주지 않는 혼자 남겨진 손. 그래도 기대하지 말자. 내가 바란다고 돌아올 것도 아닌데. 다음 날 아침 오키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실 한쪽에 놓여 있는 남편의 사진을 정돈한 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나 이제 달라질 거야. 사진 속 남편은 변함없이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왠지 위로처럼 느껴졌습니다. 당신이라면 나한테 뭐라고 했을까? 그만 신경 써라 했겠지? 너나 잘 챙겨 먹어라고? 사진을 가만히 내려다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는 내 인생을 챙겨야겠어. 가벼운 옷차림의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동안 제사 음식 준비에만 정신이 팔려 정작 자신이 먹을 음식은 챙기지도 않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맨날 같은 반찬만 먹었네. 뭘 좀 다른 걸 해볼까? 시장 입구에 들어서니 활기찬 소리와 사람들의 이야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싱싱한 채소와 과일을 파는 상인들, 까 튀겨낸 고소한 냄새가 퍼지는 전집, 그리고 흥정하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까지 그동안 잊고 지냈던 생동감 넘치는 일상의 풍경이 그녀를 감쌌습니다. 이렇게 북적이는 곳에 나오니까 기분이 좀 나아지네. 오키는 조심스레 한 생선 가게 앞에 멈춰 섰습니다. 늘 자신이 좋아하던 가자미가 싱싱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이거 한 마리만 주실래요? 주인 아저씨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한 마리요? 어제도 큰 생선 사가셨잖아요. 오키는 살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제는 남편 좋아하던 걸로 차렸고, 오늘은 내 입맛대로 먹으려고요. 주인 아저씨가 싱긋 웃으며 통통한 가자미 한 마리를 골라 건넸습니다. 잘 고르셨네요. 소금 살짝 뿌려서 노릇하게 무치면 최고죠. 오키는 가자미를 받아들고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이제는 내 입맛에 맞는 걸 챙겨도 되지. 생선을 받아들고 돌아서면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예전엔 꼭 갈치를 사야 했는데 나는 사실 가자미를 더 좋아했잖아. 이제는 내가 좋아하는 걸 먹어도 되겠지? 오랜만에 들른 단골 카페.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창가에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혼자만의 여유를 만끽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동안은 진수의 연락을 기다리며 혹시라도 아들이 먼저 전화하지 않을까 기대했던 날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기다림을 멈추기로 결심했습니다. 기다려서 뭐해. 어차피 변하지 않을 텐데. 창밖을 바라보며 마주 앉을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왠지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곧 스스로를 달래듯 커피잔을 살며시 감쌌습니다. 혼자 마시는 커피도 나쁘지 않네. 내가 좋아하는 맛으로 천천히 마시면 되는 거야. 조용히 눈을 감고 커피의 향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들이라는 존재가 더 이상 그녀의 행복을 결정짓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이제 그녀는 자신만의 삶을 살기로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오키는 한참 동안 거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낯선 모습이 비쳤습니다. 예전보다 어딘가 차분해 보이면서도 한편으로는 홀가분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아보자.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저녁을 준비하러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오키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던 중 휴대전화가 울리는 소리에 손을 멈추었습니다. 화면을 보니 진수였습니다. 몇 초간 망설이다가 이번에도 그냥 무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그녀는 기대하는 것도 실망하는 것도 그만두기로 결심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몇 번이고 다시 울렸습니다. 결국 깊은 한숨을 내쉬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왜 전화를 안 받아? 나 진짜 급해서 그래. 진수의 목소리는 다급했고 오키는 무표정하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니? 엄마, 지원금 진짜 취소하는 거야? 그거 아니면 나 2호점 개업 못한다고. 그녀는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진수의 사정을 듣고 흔들렸겠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진수야, 너도 시대가 변했다고 했잖아. 아니, 엄마, 그거랑 이건 다르잖아. 달라. 너한텐 아빠 기일이 시대에 맞지 않는 거였는데 엄마가 돈 주는 건 시대에 맞는 거야? 진수는 순간 말문이 막혔는지 침묵했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라. 그녀는 한숨을 쉬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진수야, 이제 너희 문제는 너희가 해결해. 나한테 손 벌리는 것도 이젠 끝이야. 진수는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러지 마. 나 이미 다 계약했단 말이야. 임대료도 내야 되고 인테리어도 시작했어. 그걸 나한테 왜 말하니? 네가 알지. 아니, 엄마, 그건 좀 다르지. 내가 다 준비하고 있었잖아. 엄마가 갑자기 이러면 나 완전 망한다고. 오키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너한테 많은 걸 해줬어. 진수야, 근데 너는 단 한 번이라도 엄마를 위해 뭔가 해준 적이 있니? 진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엄마도 나 자신을 위해 살아야겠어. 너는 네 길을 가고 나는 내 길을 갈게.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전화기 너머에서 진수의 목소리를 계속 들으며 고민했겠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러지 않기로 했습니다. 며칠 뒤 진수의 가게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진순의 2호점 계약이 어그러졌대. 보증금도 날릴 판이라더라. 그래. 장사가 그렇게 잘 된다더니 돈이 부족했나 보네. 요즘 다들 힘들잖아. 게다가 장모님한테 돈 받으려다가 안 됐다던데? 오키는 시장에서 장을 보던 중 자연스레 들려오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알겠지. 세상은 내 마음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걸. 이제야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아들에게 의지받고만 살아왔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아들에게 휘둘리지 않겠다고 결심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진수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은진에게 불같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당신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돈도 못 받아오면 어떡하라고? 진수는 짜증이 난 듯 대꾸했습니다. 나도 받으려고 했지. 근데 엄마가 완전 돌변했다니까? 뭐? 돌변.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왔다는 거야? 당신 어머니가 마음 바뀔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거야? 그럼 어쩌라고? 계속 부탁해도 안 된다고 하시는데. 은진은 한숨을 푹 내쉬며 팔짱을 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 힘으로 했어야지. 당신 설마 돈 나올 거라고 막연하게 기대만 하고 있었던 거야? 진수는 화를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 뭐 어쩌라고. 당신은 엄마한테 돈 받는 거 싫다며. 근데 지금 와서 이러는 건 뭐야? 싫었지. 하지만 현실은 달라. 이제 와서 그 돈이 없으면 우리는 완전 끝장이라고. 진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안일하게 살아왔는지를. 엄마가 항상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지. 그래서 아무 고민 없이 돈을 쓸 생각만 했던 거야. 이제 그는 혼자서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토록 믿었던 엄마의 지원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었으니까. 그날 저녁, 오키는 집에서 홀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가자미를 굽고 된장국을 끓이며 조용한 시간을 즐겼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아들 걱정의 밥맛이 사라졌을 텐데, 이제는 그런 감정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분하고 편안한 기분이었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된 저녁을 먹는 기분이네. 그녀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누군가를 기다릴 필요도 실망할 일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오키는 점점 더 자신의 삶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른 아침 오키는 운동화 끈을 조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자, 오늘도 걸어보자. 늘 부엌에서 시간을 보내던 그녀였지만 이제는 조금 다르게 살아보기로 했습니다. 자신을 위한 시간을 만들어 가야 했습니다. 골목길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따뜻하게 비치고 공원에는 가볍게 산책하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손을 꼭 잡고 가는 노부부도 있었습니다. 저렇게 서로 의지하며 사는 것도 좋겠네. 한동안 멈춰서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다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아들만을 위해 살았던 시간들. 그러나 돌아온 것은 실망뿐이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과거에 매달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운동을 마친 뒤 집으로 돌아와 따뜻한 차 한 잔을 끓여 마셨습니다. 전에는 그냥 시간이 흘러가도록 내버려 뒀지만 이제는 이렇게 차 한 잔의 여유도 스스로 선택하는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엄마, 나야. 진수야. 한동안 가만히 앉아있던 그녀는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가 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사실 예상했어야 했습니다. 지원금을 끊겠다고 한 후 연락이 뚝 끊긴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직접 찾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오키는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진수가 초췌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엄마, 나 좀 들어가면 안 돼? 그녀는 말없이 한쪽으로 비켜섰습니다. 진수는 익숙한 듯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러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진짜 너무해. 나 이렇게까지 힘든데 도와줄 수도 있잖아. 그녀는 조용히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2호점 계약 완전히 틀어졌어. 돈도 못 돌려받고 보증금도 난리판이야. 인테리어 업체 위약금까지 물어야 하는데 엄마가 도와줬으면 좋겠어. 진수의 얼굴에는 간절함보다 원망이 더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마치 엄마가 당연히 도와줘야 하는 사람이라도 되는 듯이. 그러나 이제 오키는 더 이상 그 모습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니? 진수는 당황한 듯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럼 너는 내가 힘들었던 건 알았니? 진수의 입이 다물어졌습니다. 오키는 담담하게 이어갔습니다. 너한텐 네 장사가 중요했겠지. 그런데 엄마한텐 아빠 기일이 중요했어. 그런데 넌 거짓말까지 하면서 외면했잖아. 진수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변명했습니다. 엄마, 그때는 그냥 상황이 그랬어.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잖아. 강아지 생일이 중요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녀는 가볍게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습니다. 그만해. 이유야. 어찌 됐든 결과는 하나잖아. 넌 너희 가족을 위해 나를 속였으면서 이제 와서 엄마한테 기대는 거야? 진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거실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엄마, 그래도 가족인데 이럴 수 있어?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미소는 예전처럼 따뜻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 가족이니까. 그래서 나도 이제 너처럼 살려고. 진수는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넌 너희 가족을 위해 그렇게 행동했잖아. 이제 나도 내 자신을 위해 살려고. 진수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엄마, 나 지금 진짜 절박해. 절박하면 스스로 해결해야지. 진수는 당황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엄마, 나 이제 어떡해? 아무도 나 도와줄 사람 없어. 오키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그동안은 내가 너 뒤에서 다 받아줬지. 하지만 이제는 네가 감당해야 해. 그게 네가 선택한 길이니까. 진수는 초조한 듯 손을 턱에 가져다 댔습니다. 엄마 나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안 돼? 진수야, 기회는 네가 만드는 거야. 엄마가 주는 게 아니고.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진수는 그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오키는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네가 진짜 사업을 하고 싶으면 허황된 욕심부터 버려. 2호점이 아니라 1호점부터 제대로 운영해야지. 진수는 당황한 듯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장사는 한 번에 크게 벌리는 게 아니야. 1호점도 제대로 자리 잡기 전에 2호점부터 늘리려 했잖아.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진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너 이제라도 정신 차려. 사업이라는 건 꾸준하게 쌓아가면서 하는 거야. 네 아버지도 그랬고 나도 그렇게 살아왔어. 진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침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미안해. 진수는 그 한마디만 남기고 문을 나섰습니다. 그가 떠난 뒤
거실은 고요해졌습니다. 오키는 다시 소파에 앉아 식어버린 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다 큰 품 안의 자식을 이제야 떠나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야 알겠어. 내가 기대할 사람은 오직 나 자신뿐이라는 걸.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살아온 삶. 그러나 결국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닐까요? 어머니는 더 이상 아들에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스스로를 돌보고 자신을 위해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선택이 쉽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앞날에는 이제 더 이상 실망, 후회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때로는 손을 놓아야 더 나은 길이 보이기도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